진도부터 나가고 시험지 풀이 하겠습니다. 시험지 풀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제일 맞은 사람, 많이 맞은 사람이 14개야. 물론 그런 시험이야. 물론 그런 시험인데, 문제는 제일 많이 맞은 사람도 서술형 3개를 다 틀렸기 때문에 이 점수가 굉장히 처참할 거야. 아직은 괜찮아. 다음 달에 이러면 안 돼. 한 달 뒤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잘 풀 수 있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한 달 뒤에는 괜찮아진 모습을 봅시다. 자, 넘어와서 자, 우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에 개념 설명 어느 정도 하고 좀 예제를 볼 수 있는 거 보고 개별 재무도 좀 볼고 나서 시험지 풀이를 할게요. 시험지 풀이를 먼저 하다가는 할 걸 못할 것 같아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첫 번째 항등식. 수민아, 항등식이 뭐죠? 항등식이야? 그건 성질이야. 예안아, 항등식이 뭐죠? 미정계수에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 아니지. 미지수에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성질이야. 예린이? 항등식이 뭐죠? 그치. 자, 요거를 줄여서 어떻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푼다라는 개념이 없다. 다음 항등식을 푸시오. 같은 소리를 못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나오잖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문제 푼다와 여기서 항등식을 푼다는 전혀 다른 용어적 정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해를 구한다는 뜻인데, 항등식은 모든 실수, 실수라는 제한이 없어도 돼. 복소수 포함해서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미지수와 다른 개념, 미정계수를 찾는 걸 시키지. 미정계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온다. 오케이? 그걸 구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지. 자, 미정계수법에는 두 개가 있어. 채경이? 미정계수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수치대입법. 하나 더? 하나 더. 기억 안 나? 가영이. 그렇지. 계수비교법. 자, 미정계수법에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성질에서 나온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이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은 그로 인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성질을 통해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어떤 게 편한가는 그때그때 문제 모양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을 첨가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비슷할 때는 수치대입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뭐 예로 가도 되고 제로 가도 되고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런 수치대입법을 선호하는 편인데, 자, 보통 수치대입법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되게 티가 나게 생겼지. 막 인수들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거. 대입하면 제제제 0되고 누구만 남아.
또 누구 대입하면 제제제 0되고 얘만 남아. 막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보통 수치 대입법이 편한 형태고, 실제로 항등식과 나눗셈에서는 수치 대입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차수별 계수를 비교를 해서 계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나눗셈과 항등식 은 아까 다항식 연산 쪽에서 설명했어요. 나눗셈식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거기서 선택을 이제 계수비교법을 쓸 수도 있고 수치대입법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 자, fx를 x마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 그래? 지연이? fx를 x마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 그래? 그렇지! f알파. fx를 x마 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f알파라고 쓰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 상태도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눗셈식을 써요. 위에 나눗셈과 항등식으로 접근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몫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x마 알파라고 하는 1차의 형태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f알파. 약간 변형을 했을 때에도 결국엔 뭐냐면 이 나눠주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머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1차 나눗셈만 쓸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는 쉽게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야. 이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거지. 오케이. 나머지가 0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정리와 마찬가지로 1차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게 x마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그리고 f알파는 0이다. 자,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나와도 나머지 두 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문제에서 x마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x마 알파는 인수로 가지겠구나.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것과 알파 대입하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동시에 떠올려야 돼. 오케이. 그 중에 이 문제에서 어느 걸 적용시키는 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이겠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반대로 f알파는 0이다 라는 걸 보고도 x마 알파로 나눠 떨어지겠구나, x마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겠구나,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나머지 두 개가 다 성립한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점? 딱히 어려울 자리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아까 나눗셈을 개수만 남겨서 보던 거를 갖다가 1차 나눗셈에 특화시킨 방법입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은 무엇을 하는 방법이라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통 조립제법을 인수분해할 때 또는 방정식 풀 때 쓰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나눗셈, 몫과 나머지가 모두 나오는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눠 떨어질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립제법 응용하는 걸 갖다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조립제법하고 이 나머지 정리가 연합을 하는 거야.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가 연합을 한다. 어떻게? 자, 겨울 때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본 적 있는 계산이야.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3 x에 플러스 2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분수 나오면 더 들었겠지. 자, 분수가 아니다 정도에서 f4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계산기가 열나 짜증나 이제. 자, 여기다 4대입한 상황이 굉장히 호감이다. 그 정도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죠. 암산이 가능해요. 없잖아, 그치? 오케이. F1이라면 모를까? 그죠? 맞지? 자, 그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해도 되느냐? 조립제법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마이너스 42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계산을 갖다가 실제로 대입한다면 숫자 크기가 훨씬 더 호흡을 했겠지. 오케이. 4 집어넣으면은 256 빼기. 그 다음부터 암산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거기까지 숫자 크기가 올라가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아무래도 계산이 편할 것이다. 동의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나머지 정리를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42가 뭐냐면 fx를 x마 4로 나눈 나머지야. 오케이. 저기다 4 쓰고 마이너스 42. 원래 나눗셈 계산하는 거니까. 오케이. x마 4로 나눈 나머지가 뭐랑 똑같다고? f4랑 똑같다고. 그게 뭐라고? 나머지 정리야. 이해되니? 나머지 정리를 조립제법에다 끌어서 쓰게 되면은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령. 그러니까 보통 차수가 좀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서 숫자 대입해야 되면 나는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 대입하는 것보다. 물론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아까처럼 무식하게 256에 나오게 하지는 않아. 보통은 세제곱으로 묶고 4 빼기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64 더하기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오케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얘가 좀 더 빠를 거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조립제법을 갖다가 나머지 정리 연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필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유형에서 좀 생소하겠다 싶은 거 몇 개 봅시다. 자, 49번, 18쪽 49번 볼게요. 자, x마삼, x마삼이 x 플 3이잖아. 잘못했는데. x 플 3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 오케이.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식을 잡아가야 되냐? 태서야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정민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는 k 하고 일정 값이라고 하고 가면은 이 k도 a, b와 마찬가지의 미정계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분수꼴은 보기 힘드니까 얘를 갖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kx 뿔 3k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x, y에 관한 임의의 x, y라고 했으니까 x, y에 관한 항등식으로 a는 k, b는 0, 6은 3k. 무슨 법? 계수비교법이죠. 이해되니? 이 구조는 여기 나온 상태는 계수비교법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b는 0은 이미 나왔고 여기서 k는 2라고 나오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a는 2도 마저 구할 수 있고. 오케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진짜 딱 요거 하나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갈라지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 보면 낯설어서 식을 못 세울 거고요. 어느 정도 얘가 낯이 이거야, 눈에 이거야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정도 문제를 봐주는 게 좋을까? 근데 실제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잘 하는 자리라서 복소수랑 방정식 이쪽을 많이들 어려워하지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다 하잖아요. 보통 인수분해 정도까지는. 아닌가? 아니야? 자, 그래도 여기 문제는 많이 어렵다 라고 하는 걸 갖다 좀 보자라고 하면 자, 32쪽에 102번 볼게요. 자, 3차 상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3차 px. 자, 가조건에 x 마일 p x 마이는 x마 7 px를 만족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을 문장을 바로 식으로 바꿔볼게요.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x로 우선 잡았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p4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여기 4 대입해서 0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맞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식을 좀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 px가 몇 차라고 했어요? 3차. 근데 여기가 지금 몇 차야? 2차. 자, 그렇다면 qx는 몇 차예요? 그치, 1차지. 맞아? 1차는 보통 어떤 식으로 잡아? 그치, a 스플 b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죠. 맞지? 물론 문제가 이미 a, b를 딴 데서 쓰고 있다. 그럼 다른 문자로 좀 이용을 해줘야지. 근데 딴 데는 아직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 스플 b를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 a, b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뭔가를 뽑아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적당한 수를 갖다가 대입해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오케이? 몇 대입하고 싶지? 채연아, 몇 대입하고 싶니? 그렇지. 왜? 여기 날아가잖아. 맞지? 또는 몇? 7? 그렇지. 여기 날아가잖아. 맞지? 자, 1이랑 7 중에 1이 더 편할 것 같아서 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0은 마6 p1 x에 1을 대입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냐? p1은 0이 나왔다. 오케이. 맞지? 자, 그 다음에 7도 대입을 해볼까? x에 7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날아가서 6p5는 0 맞니? 그럼 여기서 p5도 0이 나왔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a, b 두 개고 대입하는 숫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사실 조건은 충분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요렇게 나오면 욕심이 좀 생겨. 뭐냐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가 p1이 되잖아. 맞지? 그럼 하필 그 p1이 0이라는 거거든. 맞니? 그래서 x에 3을 대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0은 마사 p3 그래서 p3이 0이라는 식도 나오거든? 오케이? 문제는 이게 공급과 아니냐. 쓸 수 있는 식이 3개가 생겼잖아. 미정계수는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2개로 부합 미정계수가 얘를 만족 못 시키면 이거 문제 낸 놈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계산 틀렸던가. 오케이? 아니면 이거 2개로 구한 게 얘를 만족 못 시키면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더 찾아볼 수 있을까? P5가 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또 P3이 나와. 똑같이 0 나와. 오케이? 사실 추가적으로 이게 더 나오지는 않아.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P1은 0을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a 뿔 b에다가 마 8은 0. 오케이? 맞니? 그러면은 여기서 a 뿔 b는 마 8. 자, p5는 0을 이용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숫자 좀 큰데 25 빼기 20 하면 5 더하기는 7 5a 뿔 b에다가 여기가 0이네 는 0 어라? b는 마 5a 대입할 때 숫자 커서 좀 비호감이었는데 오히려 써먹기 더 편하게 생겼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저 좀 해보자 라고 하면 3 대입하게 되면은 9마 12 마 3 뿔이 마 1 에다가 3a 뿔 b 에다가 여기다가 3 들어가면은 마 4는 0에서 오케이 3a 뿔 b는 마 4. 자, 풀기는 지금 얘를 좀 써서 이쪽으로 푸는 게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 4a는 마 8이니까 a는 2. 자, a가 2라고 하게 되면은 b는 마 10. 그걸 갖다 여기다 두면 성립하냐? 6마 10은 마 4. 성립하네. 맞지? 궁극 과잉이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오케이. 자, 그걸 통해서 이 자리가 어떻게 2x 마 10이라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를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잘 모르겠어? 장난? 예쁘게 대답 좀 해줘. 이해됐니? 네. 네. 내 소리가 듣고 싶다 이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방학 때 봤던 문제 같은데. 106번 볼게요. 자, 106번. x에 대한 2차 fx 라고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조건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fx로 나눈 자 몫은 q1x로 잡아줄게요. 나머지가 gx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나조건에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갖다가 gx로 나누면 몫을 q2x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좀 마저 지우고 모르겠을 거야. q2x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이다. 자, 요렇게 됐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가 원했던 게 g1값. 그러니까 gx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g1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fx가 2차례잖아. 맞지? 문제에서 2차라고 했잖아. 그럼 gx는 몇 차? 정확하게는 1차 이하라고 해야 돼. 1차 이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gx가 1차 이하면 이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 해야 돼? 그렇지. 상수여야 돼. 맞니?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떤 상수 c라고 잡으면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fx를 완성하는데 c만 알아내면 끝난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다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에다가 여기에 몇 차가 들어갈까? 또 1차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플러스 gx 자, 요렇게 되는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면 여기 추가적인 미정계수를 잡아서 전개를 해가지고 항등식을 미정계수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직접 난수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쳤으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마저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시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 강의실 또 바뀔 것 같네. 자, 다음 시간에 강의실 바뀌면 또 단톡방에다 공지할 테니까 단톡방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일 넓은 강의실로 옮겨가게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냐? 자, 얘를 갖다가 여기 미정계수를 잡아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 C가 좀 딸려 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할 계산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 취향은 뭐냐? 내 취향은 직접 나눗셈이야.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수만 남겨가지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지. 1, 3, 4, 2 나누기 1, 2, C. 이 뒤쪽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긴 할 거야. 뒤쪽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할 건데, 이제 그래도 이거 미정계수를 너무 많이 잡아야 되거든. 오케이? 여기 최소 3개를 더 잡아야 돼. 그 3개를 더 잡으면 그 총 4개의 미정계수가 생기는 셈이거든. 너무 많아. 그리고 한 번에 풀리지도 않아,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나는 선호한다. 자, 1, 1, 2, C. 그러면 1, 4마C, 2. 맞지? 그러면은 또 1. 그러면은 1, 2, C. 그러면은 2마C, 2마C.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GX가 2마C의 X 더하기 2마C란 얘기인데, 그럼 여기 포인트가 뭐가 되냐? 2마C로 묶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지고 와? 이제 여기로 가지고 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게 날아간다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그때 바로 여기 C 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래서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1에 뿔 3에 마4에 뿔 2고 요게 C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얼마야? C가 0인가요? 맞나요? 자, C가 0이라고 나오면 GX는 다시 2의 X 플러스 1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바라는 대로 G1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니? 자, 요런 것이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응? (104번에)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게 생긴 게 좀 이상하네. 104번에 문제 생긴 모양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f 사이가 없습니다. x가 아니라 어떤 다른 상수일 것 같지? 근데 그게 뭘까? 바로 살리기가 조금 힘든데? 0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104번에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와 있는 그 x자리를 마이너스 1로 해서 풀기로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자, 우선은 마이너스로 트라이 해보기로. 자, 다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서,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시험지 풀이. 오늘 개별 질문은 못하겠구나, 시간상. 다음 시간에는 시험 안 보고 개별 질문 많이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자 111번을 맞아보도록 합시다. 자, 111번에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f 1.1을 구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자는 걸까? 그냥 대입하자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걸까? 그렇지. 근데 너무 건덕졌어. 조립제법을 쓸 건데 뭐냐면 얘를 갖다가 3분 이후 확정이가 3이라고 그냥 쓰자. 3 x마일의 4제곱 플러스 a x마일의 세제곱 플러스 b x마일의 제곱 플러스 c x마일 마2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2래. 아직 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면 0.1의 4제곱, 0.1의 세제곱, 0.1의 제곱, 0.1은 계산을 할 만하다는 거지. 특히나 여기서 A, B, C, D가 모두 양수로 나와진다면 결과물도 굉장히 쉬워요. 오케이. 소수점 자릿수만 뒤로 밀어주고 쓰면 되니까. 오케이. 음수가 끼면 좀 짜증납니다. 근데 그게 좀 짜증이지 1.1을 대입하는 짜증만큼 같지는 않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형태로 만드는 거 다 기억나십니까? 1로 연속해서 계속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누구예요?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D.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C. 세 번째 나온 나머지가 B. 네 번째 나온 나머지가 A.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요거는 결국에 이거를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나머지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갑자기 무식한 도전이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이렇게는 안 될까? 너무 무식할까? 뒤로 가면 좀 마티 갈 것 같지? 초반에는 그럭저럭 할만하다. 맞지? 안 할만할 것 같아. 자, 이거는 정수로 숫자가 클 때는 효과적인데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들어올 거다 이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할 수 있죠?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숙제는 여기 단원에 해당하는 116번까지가 숙제이고, 선생님이 오늘 진도계획표에 116번까지라고 써놨냐? 오케이. 자, 116번까지가 숙제고, 자, 시험지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부터 순서대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문제들은 집에 한번 붙여보고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서 답 한번 불러주고 그래도 질문이다 위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17번과 20번이 공동으로 전멸입니다. 17번과 20번은 아무도 맞지 못했습니다. 자, 17번에 단답형 5번이라고 적혀있죠? 이 시험지의 최고 킬러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한대부 시험지는 항상 단답형 5번이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그리고 20번은 서술형 8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서술형 3번째 문제, 서술형 3번인 거지. 서술형 3번은 한대부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킬러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술형 3번이 킬러 문제가 아니면 그래도 좀 쉬운 시험이라고 치게 되고, 서술형 3번이 킬러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로 치게 되는데요. 왜 등급이 훅 내려가거든. 왜 점수가 너무 많이 걸려있어. 오케이? 한 문제에 11점, 12점씩 걸려있으니까 서술형은. 그런데 보통 그러면 보통의 학교들은 거기다 킬러 문제를 안 내요. 어느 정도
점수 주는 문제들을 서술형에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대부고가 그렇지 않은 것 뿐이죠. 자, 그런데 한대부고 시험에서도 좀 쉽다는 시험, 그때는 보통 서술형이 쉬우면 좀 쉽다가 돼요. 오케이? 실제로 서술형들을 점수를 많이 받아서 등급컷으로 올라가니까요. 자, 실제로 한대부고 시험 중에 등급컷이 많이 높으면 89점입니다. 1컷이. 89점이 많이 높을 때예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95점이 1컷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대부고는 최고 높아봐야 89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 오늘의 시험 여러분들 점수는 일단 크게 개의치 맙시다. 아직 내신 대비도 빡세게 돌기 전 얘기니까요. 내신 대비 돌고 났을 때는 다들 여기서 70점대 중반 이상 되도록 실력 올려줄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17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차 함수 fx, 1차 fx,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1인 2차 함수 gx, gx는 x제곱으로 시작. 자, 요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또 h1x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fx 플러스 gx. 자, 몇 차 함수게요?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왜? fx는 1차니까 최고차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gx의 최고차항이 그대로 최고차항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h2x h2 오면 물이고 얘는 h2x. 자, fx 빼기 2gx. 자, 요렇게 돼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h1x와 h2x를 설정을 한 다음에 다음 쪽으로 만족시켰네. 가나다 가 y는 h1x,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미정계수를 잡아가지고 식을 해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는 d는 0이다. 자, 요렇게 넘어갈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x축에 접한다. d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y는 h1x하고 y는 h2x는 오직 한 점 마이너스 2,9에서 만난다. 무슨 뜻일까? 한 점에서 만난대. h1x와 h2x가 어떻게 된다는 뜻으로 보여? 그렇지, 접한다 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여기서는 좀 조심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h1x와 h2x의 최고차항 계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 최고차항 계수가 같고 평행이동한 모양이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h1x와 h2x의 최고차항 계수가 같으면 뺐을 때 2차항이 날아가 버리지. 맞아? 그렇게 해서 1차 방식 풀어서 한 점이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오케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차 계수가 다르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써둔 거야. 2차 계수 다르다라는 거 미리 보여주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접한다. 자, 근데 이 녀석도 판별식을 쓸 거냐라고 하면은 얘가 좀 달라. 이 녀석은 판별식을 쓰지 않을 거야. 다르게 이용을 해 먹을 거야. 자, 어쨌든 다조건까지 마저 보고 상황 해석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h1x는 x는 알파에서 최소. 그럼 요 알파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x축에 접하는 접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래니 접점 x좌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h2x는 x는 베타에서 최대. 자, 그러니까 얘도 대칭축이 베타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대칭축을 찾아서 베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또 단서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릴만 해졌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9를 찍어 놓고, 자, 여기서 두 그래프가 접할 거야. 맞지? 마이너스 2,9에서 접할 건데 h1x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h2x는 위로 볼록이죠. 맞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접할 건데 아래로 볼록인 녀석의 대칭축 위치가 더 오른쪽에 있다. 이해되니? 그런 설정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y는 h1x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h2x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자, 그럼 베타는 최소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겠다.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갖다가 어떻게 짤 거냐면 이 h1x랑 h2x를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h1x에서 h2x를 뺄 거야. 그러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뭐가 되지? 3x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럼 얘가 3x 뿔 2의 제곱 요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그게 요식에서 요렇게 빼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 3gx가 되지. 오케이. 이해돼요? 요걸로 이미 이제 gx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이제 fx 찾아내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fx를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요거 가지고 fx를 문제에서 a, b 안 썼지? 1차니까 ax 풀 b. 자,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걸로 h1x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h1x가 x제곱으로 시작하지. x제곱 플러스야. f랑 g랑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a 뿔 4x 플러스 b 뿔 4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이 두 가지야. d는 여기다 아까 얘기한 거.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9가 나와야 돼. 이 마이너스 2,9는 접점이라서 여기서 요식을 만들 때도 썼지만 결국 y좌표가 9라는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h1x는 분명히 마이너스 2,9를 지난다고.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a제곱의 뿔 8a 플러스 하나 16 플러스 아니잖아. 마사비 마 16 요렇게 날아갔고 는 0 일단 요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을 대입하면 h1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h1에 마이너스 2는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gx 쪽이 다 날아가가지고 fx에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는 셈이거든요. 오케이. 여기다 대입한다는 느낌보다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대입한다는 느낌이 더 날 거다. 오케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날아가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뿔 b는 9. 자, 요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연립하자라고 하면 b를 없애는 게 낫겠지? b 뿔구가 아니라. 자, b는 2a 뿔구. 맞니? 자, 집어넣어 주면 a 제곱에 여기다가 뿔 2에 들어가면은 마 8a
마파레이 풀파레이가 날아가.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6, 은영.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A는 뿔마 6 요렇게 나오게 되지. 요게 되나요? 자, 그럼 이게 뿔 6이냐 마 6이냐를 결정을 할 때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는 좀 바로 나오네. 좀 어렵고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오네. 자, 여기 6이 들어가면 알파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라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맞지? 그러면은 대칭축이 1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커지지. 오케이. 자, 요걸로다가 알파는 1까지 나온 거고요. 오케이. 자,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뭐 나오니? 그렇지. 자, 요거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뭐를 완성을 할 거냐? H2X를 완성해야 돼. 왜? 베타를 알아야 되거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H2X를 완성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H2X는 마이너스 2GX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 8에다가 플러스 fx 마이너스 6x 마 3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14x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베타는 얼마야? 여기 대칭축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나오죠? 여기가 되니? 자, 해서 이제 알파 베타까지 다 알아냈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대로 F 베타 곱하기 G 알파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듣고 나면 이게 단답형 5번으로 이 시험 문제를 아무도 못 맞춘다고요? 급은 아닌 것 같지 않냐? 아니야, 어려워. 다 못 맞출만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게 이 비슷한 문제가 내신 대비 교재에 있었어. 그런데 가서 맞춰본 애는 없어. 내신 대비 교재에 분명히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답 복습도 시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제 시험에 가서 맞춰본 애는 없다. 그래도 1등급은 나왔다. 아무튼 얘기했다시피 한 대 보고 다 맞춰야 1등급 나오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자, 20번도 맞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요 당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답형 3, 4, 5번 틀리고 이 서술형 3번에서 부분 점수로 한 3, 4점 받으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당시 시험 기준으로 오늘 요 시험지는 그러니까 객관식은 다 맞고 단답형 3, 4, 5번은 틀리고 그러니까 사실 객관식 1번부터 12번까지가 단답형 3, 4, 5번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단답형 3, 4, 5번 중에 맞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 객관식 틀린 거 반성해야 합니다. 틀릴만한 문제가 아닌 걸 자기 레벨에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을 틀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물론 선생님이 미리 어렵다 하니까는 겁먹고 틀렸을 수도 있고 오케이. 또는 오히려 나는 다 맞춰봐야지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말려가지고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원래 객관식 1번부터 12번은 집에 가서 다 고쳐보시면 안 틀릴 문제들 틀렸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오케이. 단답형 1, 2번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14문제는 안 틀릴 거 틀렸구나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자 20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에 북은 알파 베타, 북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문장까지는 다들 썼겠지?
일단 뭘 할 거야? 일단 뭘 할 거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요? 2p. 자, 알파 베타는 얼마고요?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일. 여기까지는 못 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죠? 맞지? 여기까지 다 일단 써놓고 시작을 했을 거야. 결국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분의 알파 마 베타의 제곱 플러스 1을 정리하는 데까지 또 다 했을 거다.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정수가 될 조건을 못 찾은 거겠지. 그죠? 물론 이거 정리하다가 계산이 삐고 나서 아 뭐야 버려 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시간상 빨리 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p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2분의 분자가 8p 플러스 5. 자 본인 시험지들 확인하세요. 여기 맞았는지. 여기까지 맞은 사람은 그래 거의 다야. 그치 여기까지는 다 맞지. 그치. 문제는 이거지. 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게 하려면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는 n 요렇게 잡아주고 n은 음이 아닌 정수. 자 요렇게 인식을 해주는데 그러면 얘가 또 뭐야 분수꼴은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양변에 얘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꼴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지. 이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8p 플러스 5는 2n p제곱 플러스 4n p 플러스 2n 넘겨서 2n p제곱 플러스 4n 마8 p 플러스 2n 마이너스 5는 0. 자 요렇게 아까 항등식에서 일정할 때 는 k 잡아주는 거랑 약간 비슷한 사고 느낌 드나요? 오케이. 근데 단지 이 녀석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난이도 조절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P는 어떤 수라도 적혀 있어. 그렇지. 얘를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근이 나와야 돼? 실근이 나와야지. 그걸로 n 값의 범위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 얘 2차 맞아? 이거 2차 방식 맞아? 아닐 때가 있지. n이 몇일 때?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n이 0일 때와 n이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되고 n이 0일 때는 여기보다 얘가 편해. 여기다 는 0을 하면 분자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분자 0. 그러니까 8p 플러스 5는 0에서 p는 마이너스 8분의 5라는 값이 하나 먼저 나오는 거야. 이거 됐니? 그럼 이제 n이 0이 아니면 이제 2차 방식이 맞지? 맞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뭐 볼 거야? 판별식 볼 거지. 자, 그래서 4분의 D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2n 마사의 제곱. 2n 마사를 제곱하면 4n 제곱에 마이너스 16n에 플러스 16 빼기 요렇게 곱한 거 4n 제곱 마마뿔 2호 10n 날리고 마이너스 6n 플러스 16인데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그치, 실근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n이 이하다 6분의 16, 3분의 8 이하가 돼. 만족하는 0이 아닌 이 대시가 자연수 n된 거지 지금은. 맞지? 자연수 n 누구? 그렇지. n은 1, 2 1이야. 자 그러면 n이 1하고 2일 때는 p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모든 실수 p의 곱이니까 n에다가 1, 2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야 돼?
안 풀어도 되지. 다시 근각계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을 P1, P2라고 하자 이번에. P1, P2.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P1 곱하기 P2는 다시 근각계수를 이용을 해서 2n분의 2n-1. 자, 요렇게 나오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1 대입해서 하나, 2 대입해서 하나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마산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를 곱해주면 돼. 답이야. 약분은 안 돼. 아, 나는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약분돼서 답이 예뻐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셋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8, 2, 4, 8, 8, 64. 약분 안 돼가지고 5, 3, 1, 15. 자, 요게 답입니다. 자,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의 걸 가지고 있었냐면 원래 그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오케이. 그게 원래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하자. 2차분의 1차 또는 1차분의 2차 분수꼴로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 분수꼴로 나온 식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특히 2차분의 1차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1차분의 2차는 이거를 갖다가 유리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산술기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거든. 무슨 말인지 돼요? 2차분의 1차는 산술기를 생각하는 게 먼저야. 오케이? 근데 2차분의 1차는 그게 안 된다고 아예. 애초에 분리가 안 되잖아 생긴 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판별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내용이 원래 있는 내용이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판별식을 이용하는 내용이 있다. 어떨 때 딱 족보라지에서 쓰는 거야. 그게 떠올랐으면 이런 풀이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범위 구해서 그 안에 있는 정수가 누구누구인지 찾을 수 있겠네. 라는 인식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떠오르면 망이지. 근데 이게 떠오르기 힘든 게 뭐냐면, 자주 안 나와.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자주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재밌는 비화는 요때, 요때가 아니구나. 2학기 때 무항요구가 먼저 시험을 봤어.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고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 판별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어. 그걸 갖다가 한 대 최종 직전을 하면서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하나 문제를 칠판에 썼단 말이야.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다 까먹었겠지? 다 까먹었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때 역시 나 다 까먹었지. 그래갖고 열심히 가르쳤지. 이거 판별식으로 최대 최소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 대 시험이 나왔어. 2학기 그때 중간고사인가요? 그래도 반은 맞아오고 반은 틀려오더라. 아무튼 분명히 전날 얘들아 이거 해봐. 까먹었잖아. 자 다시 해. 시험 전날 직전 대비 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맞아온 절반은 직전 대비 효과 제대로 본 거지. 물론 뽀록이지. 아무튼 자 내가 매번 그렇게 시험 전날 삘고 친 문제가 다 적중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직전 대비 때 열심히 직전 대비 날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와가지고 하다가 힘들었고 오늘 뭐 많이 한다고 뭔가 바뀔까요? 요딴 소리들 많이 하는데 분명히 직전 대비 한 거 가지고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고 직전 대비 한 걸로 한 문제 더 맞으면 그걸로 등급이 바뀐다. 무슨 말인지 돼요? 직전 대비 한 문제를 가지고 2등급 문을 여느냐 1등급 문을 닫느냐가 달라진다고. 많이 바뀌진 않아. 직전 대비 한다고 10점씩 오르지 않아. 직전 대비 한 거 가지고 한 4.5점 오르는 거야. 근데 그걸로 등급 컷을 닫느냐 여느냐가 달라진다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20번 설명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그 다음 또 동점이었던 것 같은데 15번과 16번이 동점. 단답형 3번과 4번.
그래도 이제 여기부터는 맞은 사람이 한 2명 정도씩 있어요. 어쨌든 요거 맞은 사람 2명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맞았는데 그 앞에 거 틀렸다고? 이거 맞아놓고 객관식에 틀린 게 막 4-5개씩 있다고? 이건 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단답형 3번을 맞았는데 단답형 1번, 2번을 틀렸다고? 요것도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유독 나는 복소수만 강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복수는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1마 i분의 z 플러스 z바 i의 전체 바를 했더니 z 플러스 i 자 요렇게 생겨 있었다. 자 이거 가지고 z세제곱 플러스 z바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관계식을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사실은 얘를 z를 구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z랑 z바는 켤레다 보니까 합과 곱이 더 예쁘게 생겼지. 그거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식으로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얘로는 뭘 구하고 z를 구하고. 어쨌든 얘를 z 나온 데까지 선생님이 해주고 나면 나머지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나는 z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 이렇게 걷어. 그럼 여기 봐. 여기까지 돼요? 왼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너무 보기 싫어서 일단 여기 발을 했어. 오케이. 근데 물론 처음 있었던 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좀 정리해 놓고 다시 발을 씌우는 걸로 할 거야. 처음 문제 상태에서 분배를 하게 되는 게 걔네 너무 헷갈려 보여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우변의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잠깐 얘가 내가 내 글씨를 갖다가 너무 막 써가지고 자 z바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맞아? 이게 되니? 오케이. 자 그럼 난 이 상태에서 여기 1 마이너스 i가 분모로 되어 있는 걸 너무 꼴배기 싫었어. 선택은 두 가지야. 얘를 갖다가 실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양변에 1마 i를 곱할 것이냐. 오케이.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양변에 1마 i를 곱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 실수를 하면 또 분모 2가 생기거든. 그럼 양변에 또 2를 곱한다 라고 하면 숫자가 오히려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1마 i를 곱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양변에 1마 i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z 더하기 자, i를 여기다 분배해 줬을 때 여기가 무슨 i가 되냐? 여기가 뭐가 되냐? 플러스 1이 되지? 맞지? 그래서 1 플러스 i의 z바 자,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는 자, 여기는 1마 i 곱했으니까 1마 i의 z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1마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의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계산되니? 자, 그럼 여기서 누군 날아가? 1하고 1 이렇게 날아갔지? 맞아? 그러면 얘만 좌변으로 넘길게요. 라고 하면은 z 플러스 2i 바는 마 1, 마 i.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양변에 켤레를 한 식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는 게 보통 쉬운 풀이에요. A 풀 BI 해도 돼. 근데 계산이 많이 빡칠 거야. A 풀 BI가 더 빡셀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문제가 A 풀 BI를 되게 노리고 나왔을 때는 A 풀 BI가 되게 편한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나는 여기서 A BA 안 할래. 내 취향이 아니야. 자, 양변에 바를 씌워버릴 거야. 그럼 얘가 z바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2i z는 마1 또 i. 이거 됐니? 우리가 궁금한 건 z니까 z바를 날릴 거야. 오케이. z바를 날리려면 여기다가 2i를 곱해. 이해되니? 여기다 2i를 곱하게 되면은 4z가 될 거고 여기 2i 곱하기 플러스 2i z바가 되어 있고 자 여기다가 2i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여기다 2i 곱한 게 마이너스 2i 여기다 2i를 곱한 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게 되니?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빼주면 2i z바가 날아가지. 맞아. 계수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는 게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3z는 요렇게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z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1 플러스 i. 이해되니?
그러면은 z반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1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z 플러스 z반은 마이너스 3분의 2 z 곱하기 z반은 곱하면 9분의 1 곱하기 9분의 2 자 요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해되니? 자 요걸로 곱셈 공식 변형시켜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16번 XYZ까지 한 사람 있었는데 맞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2명. 근데 맞은 사람 중에도 XYZ 안 하고 그냥 한 사람도 있던데. 그냥 해서 맞은 사람 있었어. 어떻게 안 헷갈리지? XYZ를 안 하고? 헷갈려서 중간에 계산 실수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암튼 계산 실수를 안 하고 잘 해냈다. 그것도 칭찬해 줄 만하다. 자,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얘를 갖다 이수분해 하시오. 맞지? 일단 어떤 게 특징으로 보이냐면 얘는 2a의 세제곱, 얘는 b의 세제곱, 얘는 3c의 세제곱이잖아요.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가 너무 현란하게 있어서 헷갈린다. 그래서 2a를 x로, b를 y로, 3c를 z로 좀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라도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게 개수를 최대한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 틀렸지만 요렇게 한 사람. 자, 근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빼기 z 세제곱. 자, 이걸 보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뭘까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갖다가 묶어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음속에 좀 찜찜함이 남어. 왜 그러냐면 뿌리 3 xyz 마3 xyz가 붙어야 여기까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렇게 뽑히기 때문인데. 오케이? 자, 얘가 결론적으로는 처리가 될 거야. 결론적으로는 처리가 될 거다. 자, 해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하나 이렇게 앞으로 뽑으면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남을 거고요. 그죠? 세제곱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맞지? 자, 요 뒤쪽에서는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자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뒤에 마이너스 3xyz 따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 그리고 재밌는 건 얘를 갖다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뭐가 남냐? 3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를 3을 앞으로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에다가 빼기 xyz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식은 실제로 인수분해 문제 유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하는 녀석으로요. 오케이.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전개했다가 다시 인수분해하는 녀석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이해되니? 물론 기초 유형 문제는 아니고 심화 문제에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3배의 어떻게 되냐? 자, 차례차례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y 플러스 xyz 플러스 zx제곱 더하기
xy 제곱 플러스 xy 제곱 플러스 y 제곱 z 플러스 xyz 마지막에 z 분배되면서 xyz 플러스 yz 제곱 플러스 z 제곱 x 하고 뒤에 마이너스 xyz 여기서 얘까지 날아가 주면 이제 이 생긴 모양은 x에 관한 내림차순 또는 y에 관한 내림차순, z에 관한 내림차순 문제 하나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로 인수분해되는 꼴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다들 할만한 녀석이가 중간과정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까지는 내림차순 정리로 인수분해하면 다들 인수분해 할 만한 녀석이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3의 2a 뿔 b b 뿔 3c 3c 뿔 2a 라고 바꿔주시면 인수분해 성공. 요렇게 해요. 계수 2와 3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게 아마 계산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지? 이거 2명 맞았는데 2명 중에 1명인데 아무튼 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랬다라는 거고요. 자, 15, 16번이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두 문제였고요. 그 다음이 18번이네요. 자, 18번도 3명 맞고 10명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튼 사람을 갖다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서술형 첫 번째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낼 때는 이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다 맞추지 않을까라는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10명이 틀리고 3명이 맞았으니까 3명 맞은 사람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틀린 10명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다. 오케이. 위치상 그렇다. 인수분해까지 하고도 답을 묻는 사람이 있어? x 4제곱 마 8x 제곱 플러스 13x 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72. 물론 1과 마일에서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게 매너가 없긴 해. 1과 마일에서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게 매너가 없긴 한데 px, qx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인수분해를 해서 누가 px인지 누가 qx인지 결정해주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1차 이상의 다항식 px, qx라고 했기 때문에 1차, 3차일 수도 있고 2차, 2차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납득? 사실 그래도 후보가 좀 연락 많이 생기긴 하는데 1차, 3차로 골랐다가 틀린 사람이 있기도 했고요. 1차, 2차로 골랐던가? 아무튼 자, px, qx 보면 이렇게다. 그럼 인수분해 시도를 해야 되지. 1하고 마일이 안 돼. 그럼 누구 차례야? 2, 근데 2도 안 돼. 그럼 누구 차례야? 보통 마이너스 2가 순서죠. 맞지? 얘가 30 마이너스 10. 뭐 보면은 3부터 들어간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3으로 나와 떨어지니까. 자, 아무튼 1, 마이, 마십, 20, 33. 되게 느낌이 영 아니야. 그치? 아닌데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36 플러스 72가 되면서 맞았어 이게. 자, 33 보고 아닌가봐 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으로 됩니다. 1, 3, 마, 7, 마이너스 13, 21,
그 다음에 12, 36, 빵. 여기서 인수분해를 마저 안 한 사람도 있어. 왜지? 인수 2개 뽑고 왜 인수분해를 마저 안 하는 거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가요?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맞아. 자, 그래서 얘는 x 뿌리 하고 x 마 3의 제곱하고 x 마 4.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가나 조건을 보면 가조건이 x마 a는 px, qx의 인수이다. px, qx의 인수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 또는 a는 3, 마이 또는 3 또는 4까지 쓴 사람도 있어. 맞지? 실제 서술이었으면 여기까지 문점수 받았을 거야. 오케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거기까지 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답형 3, 4, 5 틀리고 그 정도까지 쓴 사람 1등급. 오케이? 물론 객관식 다 맞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얘가 또 x마 a는 2px 그 다음에 플러스 3qx의 인수다 라고 하는 건, 자, px와 qx의 공통 인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px와 qx의 공통 인수여야 한다. 자, 왜? 그러니까 여기서 x마 a가 px, qx의 인수니까 둘 중에 하나 인수로 들어가 있지.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 0 될 거 아니야. 대입하면. 맞아. 오케이. 근데 전체 인수니까 전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0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px와 qx가 둘 다 x마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려면 a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그치,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틀린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틀린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px와 qx의 후보를 나눠보자면 2차 모양에서는 x마 3, x 뿌리 그 다음에 x마 3, x마 4. 1차, 3차에서는 x마 3, x마 3, x 뿌리, x마 4.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문제에서 원했던 게 마지막에 뭐가 최대가 되달라고? P 플러스 Q가 최대. 문제가 원하는 게 P2 플러스 Q5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자, 이게 누가 P인지 Q인지 누가 P인지 Q인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지.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X는 2하고 X는 5를 각각 대입을 해봐. 오케이? 엇갈려서 더하는 거야. 엇갈려서 더해가지고 최대인 걸 찾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여기다 5 대입하면 14. 여기다 2 대입하면 2냐? 아니, 여기다 5 대입하면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5 대입하게 되면은 2지. 맞니?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아, 헷갈려. 어머나, 시간 어쨌든.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했다 하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비교해가지고, 오케이? 제일 큰 거 나오는 쪽이 px와 qx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고쳐보시고 질문할 거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합시다. 숙제를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시험지 나오는 대로. 오케이.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지 올라오는 대로. 확인해서 오늘 밤에 올라와 있으면 오늘 밤에 보내주세요. 네. 우리 이제 얼리버드 끝나고 밤에 나보다 공부 안 하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오늘은 해 안 해?
얘 평소에 나만 공부하는 경우 자주 있으니까 그때 성장 좀 하려고 그래. 다음 시간에 봐요.